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오성부동산입니다. 건설업계 공사비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재건축과 재개발 수주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공사비 포비아가 정비사업 수주 규모가 급격히 쪼그라들었는데요. 사업장 감소가 아니라 공사비가 급등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공사들이 돈 되는 곳만 선별해서 수주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은 토지 매입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격적으로다가 이렇게 그 재개발 재건축 수준을 펼쳤는데요. 요새는 이 고금리 고물가로 해서 건축비가 이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이전 행보만큼 고금리 고물가 치솟은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전 행보만큼 따라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어떻게 다른 건가? 한번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나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도 좀 재개발이고 재건축도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인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유형을 볼 것 같으면요, 이 재개발은 도급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지분제라고 하죠. 성격이죠. 자,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개발은 시공사가 건축 공사에 따른 공사비만 받습니다. 공사비만 받고 조합이 사업 이익과 손해를 책임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공사는 사실 이 재개발이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일단 뭐 이 토지 매입 비용이 안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사업에 따르는 이용과 이익은 모두 조합 및 조합원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공급 분양이 잘 되든 분양이 못 되든 이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재건축은 조합은 이제 일정 지분의 아파트를 보장받습니다. 시공사가 내 모든 사업을 책임지는 그런 방식이죠. 자, 지분제라는 게 뭡니까? 자, 여기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공 아파트들은 뭐 1층에서 5층, 그 다음에 평형대라든가 또 이 대지 지분이 또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지 지분이 예를 들어서 18평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분제를 제시하는 거죠. 건설회사가 조합원에게 무상 지분을 이제 약속하는 조건이니까 내가 160%를 주겠다. 그렇다면 28평, 29평은 그냥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4평을 가져가면은 뭐 5평에 대한 뭐 추가 분담을 내고, 아니면 내가 25평을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3평을 환골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건설회사는 조합원에게 일정한 무상 지분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녀의 이익 또는 추가 이익을 시공사가 가져가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개발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 이익은 이 재개발은 일반 분양 수익 등 사업 이익의 100%가 전부 다 조합에 계속된답니다. 자, 모든 여기에서 이 이익이 났다. 그러면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손해가 났다. 그러면 그것도 비율이 까져서 또 조합 그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은 조합원 지분 외의 이익은 전부 다 시공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뭐 분양이 잘 돼서 이 이익을 가져가든 분양이 안 돼서 손해를 보든 이거는 전부 다 시공사가 책임지는 그런 이 개발 이익 분배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는 이제 재개발은 관리처분 개의 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이 되죠. 그래서 관리처분할 적에 뭐 25평이 얼마, 뭐 32평이 얼마, 뭐 이런 게 조합 관리처분 때 이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이 재건축은 입찰을 제한할 적에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산정이 됩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그 다음에 이 마감재, 이 건설사는 시공사와 조합이 이게 조정 합의가 가능한데, 건설사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왜냐면 공사비에 포함돼서 받은 거니까 뭐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아달라면 대리석 깔아주고, 그 다음에 뭐 싱크대를 갖다가 상판을 갖다가 뭐 아일랜드식으로 한다던가 어떤 그런 거를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은 이 사업 이익이 이 시공사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 제한이 확정된 거 얘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는 사실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죠. 재개발은 이런 뭐 그 기부 체납이라던가 어떤 그런 모든 게 가기 때문에 뭐 공원부지도 따로 놓고 뭐 여러 가지 게 전부 다 그거는 조합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데 반해서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이익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적률도 최대한 뽑고 동간거리도 최대한 짧게 해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뭐 마감재 같은 거는 뭐 사실 이렇게 재개발 쪽을 쫓아올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미분양 위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양 위험. 자, 이건 조합원의 기속이 됩니다. 미분양이 되면은 조합에서 또 책임을 져야죠. 할인해서 팔죠. 할인해서 팔면은 또 그 부담도 조합원이 져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 조합원 아파트가 미분양 났을 때 대형 할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할인해서 팔고 또 조건도 할인된 분양가의 50%는 대출로, 50%는 현금으로, 뭐 이렇게 3년 이런 기간을 지어서 했던 게 있는데, 이 재건축은 이런 미분양 위험은 조합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시공사가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자, 장점, 재개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업 이익이 조합원에게 배분이 된다는 얘기죠. 자, 뭐 어떻든 간에 모든 이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전부 다 조합원이 끌어안는 게 이 재개발이고, 이 재건축은 조합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 관계가 없으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받을 거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대지 지분이 18평이다, 대지 지분이 25평이다, 거기에 따른 무상 지분을 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단점이죠. 뭐 이게 단점은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재개발, 사업성 악화 시 조합원 부담이 증가됩니다. 이건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익이 나오면 또 이익을 받는 거니까 이 분양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이 재건축은 사업성 악화 시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실 이런 극명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에 또 하나 장점이 있다면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은 이 대지 지분이 있고 이 재건축에 되려면 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민들은 내 재산을 증식하는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